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후딱후딱 지나가고 있네요. 한 주 동안 별 탈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있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인내는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오래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해야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일도 더 잘 할 수 있고요. 인내해야 글도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원리가 사랑과 인내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꼭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인내해서 오늘 하루가 잊지 못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쌤의 잉글리시 영어 구문 독해편 재미있는 커먼센스 잉글리시 44번째 시간입니다. OX, O냐 X냐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내는 퀴즈를 가지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계세요.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고민하셔야 될 주제와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빠밤! 네. 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이제 현재 20대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그 대통령으로 뽑았죠. 그렇죠? 자, 몇 대인지도 알아두세요. 20대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명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3대까지 지내셨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 6, 7, 8, 9 다 5대까지 혼자 다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죠.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도 11대와 12대를 하셨고요. 네, 그렇게 돼서 총 다 합하면은 12명이에요. 예,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합하면 이제 13명이 되겠죠. 자, 오늘의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문제냐면요.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평생 경호를 받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네, 평생 경호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TV에서 보게 되면은요, 경호원들이 전직 대통령을 주위에서 감싸고 뭐 차로 모셔다 드리고 기자들 출입 막고 일반인들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경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평생 동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 분들은 퇴임 후에 어떠한 예우를 받는지 함께 상식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11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평생 경호를 받는다? 네, 아니다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편에 보시면은요, 제1절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문이 들어있어요. 제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죠. 네, 이 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번 사망입니다. 사망.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를 66조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세 나라의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의 희망으로 손꼽혔던 직업은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점차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이 인터넷의 발달과 그리고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반세기 전에는 장래희망이 대통령이었지만 판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1위가 연예인이랍니다. 연예인. 네, 유튜버 같은 직업도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하고요. 네, 대통령 되겠다, 판검사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5위 바깥으로 밀려났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신 분들은요, 퇴임 후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결과를 보여주셨거든요. 우선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너무 오랜 장기 정권 유지로 이 4.19 혁명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한국을 떠나라 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하와이로 망명을 가버리셨죠. 네, 아주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고요. 그 뒤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부하에게 총을 맞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형 선고에다가 무기징역까지 받으시거든요. 물론 그 특별 사면으로 해서 감형돼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기를 채우지 않고 그냥 석방이 되셨죠. 그래서 이 두 분은 반란의 수괴다, 상관을 살해하고 내란에 수괴고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뇌물수수 등 확정된 제목만 13개에 달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근데 이제 특별사면으로 이제 나중에 석방되셨을 때 석방 당일에 그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몇 년 뒤에 내 전 재산은 얼마? 29만 원이라는 엄청난 어록을 남기시면서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모른 척 하게 됩니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겨우 절반 정도만 받아낸 상태라고 해요. 하지만 그런 그를 경호하는데 매년 약 7억 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아주 씁쓸합니다. 대통령분들이 이 퇴임 후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 민주적인 정부를 이뤄내시긴 하셨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의 시작으로 정말 쓸쓸한, 그리고 그 아들의 그런 뇌물수수 혐의로 가족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으셨죠.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이제 그 IMF 극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내셨지만 가족분들의 비리로 또 한번 아주 안타까운 쓸쓸하게 퇴장을 하시게 됩니다. 네, 게다가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위에서 스스로 자살을 하셔서 사망까지 하시게 됩니다. 이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쵸? 대통령들의 결론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국가원수 모독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모독하게 되면 처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사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대통령의 실책이나 부당한 점들을 공론화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한국 정치가 그만큼 또 발전해 왔다.
그렇게 또 좋은 뜻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으로요, 뇌물, 국고 등 손실,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또, 지금은 물론 이제 석방되셨지만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클라이막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하시게 되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요, 가장 편안하게 모든 것을 제대로 대접받고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경남 양산에서 책방까지 여시면서 아주 편안한 노후를 지금 즐기고 계십니다. 사실 모든 대통령분들이 이런 결론이 나오면 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안 좋은 점을 어느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연 이번 총선이 끝나고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직 시절에 어떤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막 공론화시키고 그러면 또 난리 한번 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퇴임하신 전직 대통령분들의 결론이 너무 안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상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과제, 뭐 그런 거에 대한 해결 방향이 사실상 크게 달라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국민들만 안 바뀌면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대한민국, 멋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